살다 보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처음엔 잘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하게 어긋나고 반복해서 상처받는 경험. 혹시 한 번쯤은 해보셨죠? 관계는 짧게 보면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보면 사람의 본 모습은 결국 드러납니다. 오늘은 관계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과 함께 사람을 오래 보니 알게 되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지금 관계로 지쳐있는 분들께 작은 방향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과 다시 만나는 인연이 됩니다. 첫 번째, 감정을 말이 아닌 태도로 보여주는 사람. 관계를 읽는 시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감정은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 속에 숨어 있다. 누군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은 결국 관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늘 미안해를 말하지만 그 행동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사람, 혹은 고마워라고는 말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눈빛과 태도에서는 감사를 느낄 수 없는 경우, 진심은 언젠가 태도에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땐 말이 아니라 시간 속에 쌓이는 태도를 봐야 합니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실제로 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던 친구는 팀장에게 매일같이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기대가 커요. 걱정 말고 해봐요. 처음엔 그 말들에 큰 힘을 얻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그 팀장은 늘 자리에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올려도 피드백은 없었고, 회의 때 실수가 있으면 그건 너가 알아서 해야지 라며 선을 그었죠. 겉으론 늘 웃으며 응원한다고 말했지만 그 말 뒤에 실질적인 지원이나 책임은 없었습니다. 결국 친구는 그 팀장의 말을 믿고 기대했던 자신을 자책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의 모든 말이 빈말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말은 따뜻했지만 태도는 차가웠던 관계. 그 관계는 결국 친구가 그 회사를 떠나며 끝이 났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 비로소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더군요. 관계를 읽는 시간에서도 강조합니다. 진심은 언젠가 흐르고 흘러 눈빛과 태도, 일상의 습관으로 드러난다. 감정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끝과 눈빛, 침묵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말보다 반복되는 태도를 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태도,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두 번째, 갈등 앞에서의 태도는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다름을 느낄 때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 감정이 상할 때,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곤 합니다. 관계를 읽는 시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등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민낯을 보여주는 도구다. 평소엔 다정했던 사람이 갈등 앞에서는 갑자기 공격적으로 돌변하거나 혹은 냉랭하게 침묵으로 상대를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지나가지만 그 태도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반면 갈등 앞에서도 대화를 이어가려 하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고 더 깊이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차, 자녀는 없고 맞벌이를 하는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내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팀장한테 혼났는데 억울해서 눈물이 나더라.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휴대폰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걸로 울면 어떻게 회사 생활하려고 그래. 그냥 넘겨. 아내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고 말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갈등을 피하려고 했던 말이었지만 그 순간 아내는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내 감정을 받아줄 사람이 아니구나. 그날 이후
사소한 말다툼만 있어도 아내는 점점 속마음을 감추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둘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반면 또 다른 부부의 예를 보겠습니다. 같은 상황. 아내가 억울함과 속상함을 털어놓았을 때 남편은 잠시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땠어? 남편과 이야기하며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마음이 더 깊이 이어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다툼은 관계의 위기가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읽는 시간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갈등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애정의 크기를 보여준다. 옛 고사성어에 역경지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곁을 지키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뜻이지요. 쉽게 등을 돌리는 사람, 침묵으로 벽을 쌓는 사람, 비난으로 감정을 눌러버리는 사람은 그만큼 관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면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대화를 이어가려는 사람, 감정을 피하지 않고 함께 느끼려는 사람은 그 관계를 진짜로 아끼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말했습니다. 진짜 인간관계는 갈등을 통해 더 단단해진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태도를 잘 살펴보세요. 그 안에 그 사람의 진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 도망간다. 처음에는 괜찮았던 사람이 문제가 생기자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는 경우 많습니다.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 책임 있는 사람은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끼친 영향을 인식합니다. 그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관계를 읽는 시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은 죄책감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존중의 표현이다. 겉으로는 유쾌하고 잘 맞는다고 느껴졌던 사람이 막상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처럼 굴거나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회사 동료 A는 항상 분위기를 살리고 회의에서 농담도 잘하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프로젝트 업무 분담에서 실수가 발생했고 그 결과 중요한 고객과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팀장은 모두를 모아 문제 상황을 공유했는데 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맡은 부분은 아니었어요. 저는 전달만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동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A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확인까지 했던 담당자였거든요. 그 한마디로 팀 전체는 신뢰를 잃었고 그 이후 A와의 협업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반면 또 다른 동료 B는 본인의 실수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회의 자리에서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겠습니다. B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그 솔직한 태도 덕분에 오히려 팀장은 신뢰를 표현했고 동료들도 더 많이 그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문제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 속에서 더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관계를 읽는 시간에서도 강조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태도는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톨스토이도 말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자유롭다. 누군가가 반복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때마다 상황 탓, 상대 탓만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책임이 아닌 회피 속에서 자신의 관계마저 잃게 됩니다. 책임을 진다는 건 상대를 위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태도입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신뢰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피하는가, 감싸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결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고 문제를 함께 풀어가려 합니다. 그 사람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만 빠져나가려는 사람인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네 번째, 상대가 힘들 때
진심으로 곁에 있어 주는가? 즐거울 때 함께하는 것은 쉽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여행하며 좋은 추억을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지치고 무너졌을 때 그 옆에 조용히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관계를 읽는 시간에서는 말합니다. 관계는 따뜻한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시간으로 완성된다. 정말 힘들 때는 오히려 말 한마디보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존재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실제 사례로 한 친구의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대학 시절 S는 큰 사고를 당해 몇 달간 입원을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처음엔 병문안을 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매주 한 번씩 말없이 찾아와 함께 앉아 음악을 듣고 병실 창밖을 바라보던 친구 제이가 있었습니다. 제이는 위로의 말을 잘하지 못했지만 S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보다 고마웠던 건 그 애가 내 옆에 조용히 있어준 거였어. 그 시간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야.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해줄까에 집중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곁에 있는가입니다. 철학자 버지니아 울프는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서 조용히 옆을 지키는 것만큼 위대한 일도 드물다. 관계를 읽는 시간에서도 강조합니다. 관계의 깊이는 위기의 순간에 확인된다. 또 다른 예로 부모와 자녀 사이를 떠올려 보세요. 사춘기 자녀가 말없이 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 많은 부모는 걱정되거나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 말없이 문 앞에 좋아하는 간식을 두고 필요하면 말해 하고 조용히 물러서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자녀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줍니다. 사람의 진심은 힘든 시간에 드러납니다. 그 시간을 함께 견디는 사람은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 사람은 위로하지 않아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불편한 상황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 지쳤을 때 함께 침묵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말보다 태도로 보여준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5번째, 관계에서 나를 잃지 않게 해주는 사람. 관계를 맺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상대에게 맞추느라 자신을 잃는 경험을 합니다. 싫은데 그냥 넘어갔어. 맞지 않지만 또 내가 참았지. 하지만 그런 관계는 오래 갈수록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관계를 읽는 시간에서는 강조합니다. 좋은 관계는 나를 잃지 않고도 유지되는 관계다. 실제 사례로 A와 B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A는 연애 초기 늘 B의 스케줄에 맞추어 약속을 잡고 먹고 싶은 음식도 가고 싶은 장소도 양보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A는 자신의 취향, 감정, 일정이 모두 무시당하고 있다는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B는 점점 당연하다는 듯 모든 결정을 내렸고 A는 침묵으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A는 친구와의 약속이 있었지만 B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자 그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A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관계 속에서 계속 작아지고 있어. 그제서야 A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젠 나도 나답게 살고 싶어. 내가 중요하듯 나도 소중해. 관계를 읽는 시간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다.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버리지 않고도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힘이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늘 웃으며 대신 일해주던 직원 C는 점점 모든 일이 몰려들자 자신의 업무가 아닌 일까지 도맡게 되었습니다. C는 회의 시간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 외에 계속 다른 일들이 몰려와서 제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함께 조율이 필요해요. 그 순간 팀원들은 처음으로 C가 항상 괜찮았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업무 분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상대를 위한 배려와 더불어 나 자신을 지켜내는 태도입니다.
나를 계속 눌러야 유지되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터집니다. 하지만 나를 존중해주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내가 나답게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관계는 나를 지켜주고 있나요? 아니면 나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진 않나요? 관계를 읽는 시간은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조용히 일러줍니다. 사람은 결국 시간이 말해줍니다. 말은 감출 수 있어도 태도는 숨기기 어렵고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본질이 드러납니다. 관계에 지치고 더 이상 애쓰고 싶지 않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보는 눈을 바꾼다면 당신의 인생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감사합니다.